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전부 부결됨에 따라서 상속세 또한 자연스럽게 현행 규정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인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여야에서도 상속세 개편안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연일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속세가 개편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된다라면 앞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훨씬 큰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 보시면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구독자 여러분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에 나온 기재부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들을 내용을 종합하여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정부안과 여야가 각각 밀고 있는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해서 상속세 과세 표준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상속세 과세 표준과 납부세금을 계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표준의 규모가 클수록 세부담이 훨씬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세금 계산 구조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부과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방식 하에 적용하였던 일괄공제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괄공제 규정은 삭제가 될 것이고요. 대신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는 여전히 필요한데 정부 안에서는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최소 공제 규모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공제 또한 인당 5천만 원에서 인당 5억 원으로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안의 핵심 내용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과 배우자 공제 및 자녀 공제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당이 제안한 개편안은 과거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당안 또한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정부안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개편안과 좀 다른 점은 여당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우자에게 대한 상속세 부과를 완전히 폐지하자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즉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어찌 되었든 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 공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서는 자녀 기본 공제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당에서도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어서 야당에서 제안했던 개편안도 살펴볼 텐데요. 야당안은 상속세 개편안의 방향성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야당안은 우선 상속세 부과 방식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되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현행 공제는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인데 이를 일괄공제에 8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으로 확대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 공제는 인당 5천만 원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상속세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 여당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자 야당에서도 이에 동의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안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향후 상속세 개편 방향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개편에 있어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최대 주주 할증 폐지는 항상 함께 등장하는 이슈인데요. 여당에서는 상속세 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속세 개편에 관한 정부안과 여야가 각자 내놓은 안에 대해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일단 살펴봤는데요. 아직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부 안과도 다소 괴리가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일단 여야가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관한 내용만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책 없이 배우자로의 상속세만 폐지해버리는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부동산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 상속되는 케이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장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100%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이 자녀 세대로 내려가는 시점은 더욱더 늦어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재차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부동산 가치가 더욱 올라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분이 그대로 상속세 가세표준에 반영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상속세 폭탄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배우자 상속을 활용하여서 당장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앞으로 절세 플랜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앞으로 세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이 시간 동안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종류와 규모,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 소득 구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가족 모두에게 유리한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부분이죠. 한편 상속세 개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예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적자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변칙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이버레카라고 불리는 유해 온라인 컨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방식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비해서 세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욱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법의 특성상 절차적인 부분만 잘 지킨다고 해서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질에 대한 판단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절차적인 부분은 문제될 소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행위를 구성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세법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리스크 체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모든 케이스에서 세금 추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세관청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분야일수록 처음 플랜을 설계할 때부터 어느 수준까지 예상하고 대응할지 의뢰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고민을 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절세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세청 소명 등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럴수록 논리를 견고하게 하고 향후 있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플랜까지도 사전에 충분히 설계한 이후에 업무에 착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과 여야 각각 제안했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해보고 상속세 개편을 앞둔 현 시점에 다소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상속세 개편이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 어떠한 이득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그 반대로 세법 개정 이후에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미칠 영향이 대표님들께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에 대비해서 대표님과 회사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